안녕하십니까. 앵무새 유전하를 만들어낸 비올로지스타의 앵무새 박사 심용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방금 보여드린 앵무새 유전학, 이제 일종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무새 유전학에 대한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서적이고, 여기에 57페이지 파블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는 알겠는데 파블루는 뭐냐?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의 99%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상 이제 국내에서 이 강의는 7강입니다. 이 강의는 7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사전함이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티브 페로킷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정정을 해서 앞으로 사전함이라고 하면 이 강의 듣고 나서 사전함이라고 하시면 부끄러운 겁니다.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겁니다. 뭐 한국말로는 비창앵무라고도 하는데 그냥 리니어 레이티드 페로킷이라고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네. 리니어 레이티드 페로킷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블루라고 알려진 컬러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니어 레이티드 페로킷은 이제 초록색 바탕색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황색 바탕색을 갖고 있는 옐로우 그라운드 컬러를 갖고 있는 초록색 새죠. 초록색과 청색을 다 같이 갖고 있고, 그게 이제 황색과 청색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되고 거기에 검은색 무늬가 착착착 들어요. 저도 한창 키웠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입니다. 조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초록색이 빠진 게 있습니다. 뭐 이제 파란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파란색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터콰이즈라고도 알려져 있고 블루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게 사실은 파블루입니다. 실제로는 블루는 블루인데, 블루는 뭐라고 했습니까? 황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블루 유전자는. 그래서 청색만 드러나게 합니다. 파란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파블루는 뭐냐? 그 황색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못하고 황색이 조금 남아있도록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청색이 드러난, 황색을 날려서 청색을 없애는 게 분류 유전자의 특성인데, 파블루는 이 황색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황색이 조금 남아있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의 농도가 좀 남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보는 순수한 파란색이랑 조금 다른 형태의 파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블루 유전자는 본루 유전자와 복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유전자군에 속해 있습니다. 복대립 유전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블루의 존재는 알고 있는데 사랑앵무가 워낙 많이 길러지고 대중적으로 사육개체가 많다 보니까 사랑앵무에서 먼저 블루 도련변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노란기가 조금 남아있는 또 다른 개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파블루였던 거죠. 근데 초기 육종가들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 알지 못했어요. 그게 발췌된 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랑앵무의 사용 역사가 200년이 넘었고 블루가 나온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엄청 고민을 했죠. 심지어는 파블루를 황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블루는 황색 색소를 없애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파블루는 거기다 다시 황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실체는 무엇이냐? 황색 색소를 똑같이 없애는데 없애는 정도가 약한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파블루고, 표기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저희는 통상 스몰 b와 스몰 p에서 pb, 파블루 합쳐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블루하고 복대립 유전자라고 말씀드렸고, 일종의 공동 오성 관계, 둘이 같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파블루와 블루가 합쳐진 걸 통상 저희는 유전학적으로 파블루 블루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블루 블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일반적인 블루보다 조금 농도가 톤이 강한 형태의, 왜냐하면 아직 황색이 남아있으니까 블루 칼라를 만들어냅니다. 블루 유전자와 블루 칼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파란색을 만들어냅니다. 유전 방식은 열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배우신 블루 유전자와 노말 개체의 유전을 파블루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파블루와 블루가 만날 때나 파블루와 블루가 결합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좀 제가 하나 써먹긴 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개체가 하나는 소파에 앉아서 가보니까 조금 자세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파블루입니다. 암수 관계 없습니다. 뭐 수컷이라고 가정을 해도 관계 없고 암컷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체는 블루입니다. 여기다 슬래시를 살짝 넣어도 뭐 관계가 없고 슬래시를 안 넣어도 됩니다. 저는 통상 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빛이 반사해서 안 보이는데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스몰 B를 써놨습니다. 표배를 하면 퓨네스퀘어를 갖다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PB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B 이렇게 됩니다. 합치면 PB 슬래시 B PB 슬래시 B PB 슬래시 B PB 슬래시 B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파블루 블루가 100% 나옵니다. 암수 관계없이 둘은 공동우성입니다. 둘이 같이 작용합니다. 파란색인데 파란색의 농도가 종에 따라 다르겠죠. 그 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마존이냐 뭐 아니면 뭐 밀리터리 메커우냐 또는 호주산 패러킷이냐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로젤라냐 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종에서 파블루하고 블루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노멀인데 파블루 인자를 갖고 있는 보인자 개체와 파블루 보인자인 조금 더 잘 보이시나요? 파블루 보인자인 노멀 개체와 즉 라즈 B 스몰 PB와 블루가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분해해서 넣습니다. 인수분해하듯이 라즈 B 스몰 PB 스몰 B 퓨네스퀘어 합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즈 B 스몰 B가 50%. 이건 뭡니까? 결국 노멀 개체죠. 그냥 초록색 개체인데 블루 보인자를 갖고 있는 개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블루가 50%. 이건 파란색인데 일반적인 파블루나 일반적인 블루와는 톤이 약간 다른. 예? 다시 50%. 파블루 블루.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다양한 조합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PB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블루 아주 중요한 유전자라고 제가 아주 중요한 돌연변이라고 제가 6강에서 말씀을 드렸고 블루와 복대립 유전자이면서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황색 전경색소를 상실시키는 기능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또 다른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조금 다른 유전자를 파블루 유전자라고 해서 이번 장에서 제 7강에서 설명을 쫙 드렸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혼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기기를 제가 잘 다루지 못하고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진을 바로바로 띄워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지금 교과서가 되고 있는 앵무새 유전학 책을 보시면 57페이지부터 8페이지, 9페이지를 거쳐서 파블루 개체들을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루 개체의 경우에도 다양한 블루 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그럼 이상으로 제 7강 파블루에 대해서 확인했고 다음에 있을 제 8강에서는 루티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